네, 안녕하세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나영미입니다. 제 이 심장 소리가 아마 들린다면 아마 쓰나미가 온 것처럼 여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유인 위원님의 전화를 받고, 저 원래 성격이 이렇게 활달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스피치는 안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너무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처음에 아멘 사업을 200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유닉 강현숙 리더님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해낼 수 있다는 그 정말 책과 테이프와 그 큰 무대에서 전해주는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요, 저는 이 사업에 큰 비전을 보았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제가 거절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 정말 감사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강현수님 앞에 계신데, 그 테이프에서 왜 그 세탁소 하시는 분, 그 사업자만 하셨다는 뭐 그런 거만 막 지금 이제 막 생각이 나는데, 먼저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메리어트 호텔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타고 메리어트를 이제 가자고 해야 되는데, 메리어트 그 이름이 너무나 할아버지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메리어트? 메리아스랑 비슷하구나. 그러고서는 메리아스를 생각하고 딱 택시를 탔는데, 메리아스가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 양반, 남인호텔에 가자고.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았나? 그러고서 딱 도착을 했는데, 메리어트 호텔 앞에 딱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기사 양반 그거 어떻게 하려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제는요,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전설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예술의 전당. 제가요, 너무 힘들어서 얘기해도 메리어트를 알아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종성 리더님이 스폰서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월드와이드 안에 같은 식구이긴 하지만 이렇게 스피치를 오지 않는 한은 저희 스토리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여기? 예. 그래서 저희 스토리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2000년도에 사인을 한 건 아니고요. 소비자로 1998년, 2년 전에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품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세제를 써보면 세제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품만 잘 쓰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자꾸 사업을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이제 주부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그 전에, 아이들 가르치고, 가게도 해보고, 그 아가씨 회사를 다녔겠지만, 그렇게 일들을 하다가, 나 이제 더 이상 일은 싫다. 일은 싫고, 그때 둘째를 가진 때였어요. 그래서, 만삭인 때 아내가 왔는데, 나는 아무 일도 이제는 안 하고, 나는 그냥 살 거다.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이제 스피치 중간에 이제 제가 어떤 건강 상태인지 얘기를 드리겠는데, 제가 이렇게 긴장을 하면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또 이것도 구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시계가 어디 있나요? 여기 시계가 없나요? 네. 왜냐면 제가 스피치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핸드폰 제 가방 안에 있는 핸드폰 좀, 제가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허리는 멀쩡해 보여도 허당이에요, 제가 좀. 네, 그렇게, 이제 아이들 배부르고 있는 차에 아멘 사업이 왔는데요. 처음 아멘 사업을 하자고, 무슨 전자상거래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배불렀으며, 그리고 일이 이제 지긋지긋해서 나는 일을 안 하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귀에 전혀 안 들어왔고요. 몇 가지가 또 있었어요. 저는 진짜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이 스피치가 끝나고 말을 잘했다면 그거는요, 여기 안에서 훈련을 해서 이게 한 거고요. 만약에 못했다면 원래 성격이 나오려니 하세요. 그 정도로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어땠냐면요, 앞집하고도 잘 어울리질 않았어요.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그냥 왜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만 그러잖아요. 전 착한 줄 알았어요. 남한테 귀찮게 안 하고, 저도 그냥 남한테 도움 안 받고, 이러면서 참 못됐죠. 근데 착한 줄 알고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나는 없다. 나는 더더군다나 일은 정말 싫다. 그 더군다나 이 일은 파는 거다. 제가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저 노는 거 좋아하는데 가게 하루 왠지 매여 있으려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몇 가지 말 못하고 또 당연히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는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네가 계속 오면은 와서 제품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사업 얘기를 하면 나 이제 문 안 따줄 거다. 막 그렇게 이제 구박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참 사람이 이게 하려고 보니까 우연찮게 그냥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월 1,000만 원, 뭐 여행, 비즈니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뭐냐면 더 그 전에 제 삶을 또 얘기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지금 저는 이제 44살, 저희 남편은 46인데요. 쌍용연구소의 대덕단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신혼생활을 했는데 저희 남편의 성격이 어떠냐면 저는 그냥 편하게 살면 좋고 이랬었는데요. 저희 남편은 40 이전에 뭔가 꼭 이루겠다는 그런 뭐 야망일까? 그런 좀 고집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연구원 생활을 자기가 하다 보니 연구소 소장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삶이 결코 성공자의 인생은 아닌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부장님인데 굉장히 잘 살 것 같은데 집에 가보면 오히려 막 우리보다 더 막 힘든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뭐 아이를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랑이 그때 어떤 삶을 살냐면 월급 받아서 그거를요 진짜 다 저축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한테까지 강요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저는 시댁 친정이 다 서울입니다. 그런데 공중전화를 걸면 집에서 걸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하루는 동전본다리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가지고는 그 동전으로 공중전화 가서 걸으래요. 그리고 무슨 놀부 같죠. 그러더니 또 하루 간다. 그냥 시험 초의 생활입니다. 뭐냐면 이제 스포를 가요. 스포를 가면 그때 제가 좋아하는 쿠키가 버터링 쿠키였습니다. 그래서 버터링 쿠키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느새 없어지고 새우깡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깡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94년도에 제가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미술을 전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때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은 가르치면은 그 당시에 아이가 없으니까는 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르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수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10원 한 장 저한테 구경도 못하고 남편 포장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고 살았나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잘 살고 싶었었나 봐요. 아마 마음속에는 싫지만. 그리고 94년도 왜 김일성이 죽던 해 100년 만에 오는 더위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때 첫애를 낳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에어컨이 자기 총각도 쓰던 거래요. 그 코앞에 가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게 에어컨이래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막 틀면서 너무 막 힘드니까 애기 왜 배고 더위가 몇 배로 더 심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아마 여기 공감하실 겁니다. 그랬는데요. 세상에 에어컨은 안 사주고 하루는 밖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엄마 에어컨은 사주나 보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차에 타래요. 그 차도 제가 사준 거예요. 제가 이제 월급 내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에어컨을 세게 틀면서. 에어컨은 날아가고 잠시나마 시원하게 해준다고 그걸 태우고 돌아다니는 저희 남편 대단하죠.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그거를 동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부부가 그냥 남들이 좋다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저보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그냥 직장 다니면서 평범한 가정이에요. 저희 신랑이나 저희 집이나 친정이나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가정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죠. 그래서 급절약
초국절한 울트라 왕짱 조작박사님,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생활을 했습니다. 왜요? 아무도 저희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을 정말 그 신혼초에 알았다면 포함돼서 그런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요. 결혼해서부터 이 사업을 받아들이기 전까지가 한 8년 아마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년 뒤에 이 사업을 92년도에 저희가 2000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92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잘 살려고 했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 중간에 아이들 가르치다 이제 또 그만두고 자영업을 해봐야 된다. 내 가게를 해야지 돈을 번다. 그래가지고 가게도 해보고요. 그렇게 잘 살려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남들보다 정말요, 안 입고, 안 쓰고, 안 자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 친구들과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일은 안 하겠다. 그게 이제는 일을 안 한다고 하던 그 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래도 그냥 집에서 놀던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찾고 하고 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요. 집에서 둘째를 낳고 있는데 좀씩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2000년도니까 막 밀레니엄이다. 막 그리고 세상이 그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거 아세요? 그때요. 막 카폰 이만한 게 다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바뀌던 시대. 그리고 인터넷이요. 98년도에 아마 그럼 저희 집에 있는데 그걸 봤더니 천리안 쓰던 때던데요. 보니까. 그러던 때에서 무슨 인터넷 시대가 막 시작이 되면서 여기 광고를 보시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 못하는 것이 많으신 분은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예요. 저도 그때 광고를 하는데 인터넷 광고를 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광고인가 하는 그때였어요. 세상이 많이 변하는 거를 저는 그냥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냥 낳고 키우고 있으면서 그때가 큰아이가 7살, 작은 아이가 4살 때였었어요. 뭐 말이 4살이지 뭐 한국 나이로 4살이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저귀를 그때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막연히 내가 남들은 앞서가는데 나는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번 하도 나오라고 하길래 그러면 한번 가봐야지. 가서 그냥 나는 사업을 할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아이를 봐준다니까 그냥 좀 편하게 있다가 와야지 그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갔는데요. 이런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자리는 아니고 오랜 장소였는데 저는 그때가 33살이었죠. 그때 저는 아이를 키우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막 주섬주섬 주워있고 화장도 막 한다고는 했지만 왜 집에 있던 사람이 화장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가면서 갖고 그런 모습으로 나갔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너무너무 진짜 아름다우신 분이 많은데요. 그때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 꾸미고 근데 그 나이들이 보면 저나 큰 차이가 없는 분들이 와서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겠어요? 그 마음에 뭔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었는데 나갔더니 다들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쫄바지 입은 아줌마였는데 나갔더니 다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충격. 이거 해야지 그건 아니고요. 약간의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제품을 또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제품이 좋으면 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한번 그러면 해볼까? 근데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죠. 그거 물어보면 친구가 급성볼까봐 그냥 혼자서 막 생각을 해요. 이 사람한테 전할까? 저 사람한테 전할까? 막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한 번 또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더 나가보면서 저는 그냥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막 찾고 잘 살고 싶었던 게 이걸 수도 있다. 이걸 거라는 생각도 저는 못했습니다. 저는 뭐 경제환경이 막 크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오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냥 작게 와서 가능성.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보단 희망이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던 거는 뭐냐면 한다고 마음을 먹고 그러고서 시작하는데
알아보는 거 3개월, 좀 해야지 준비하는데 6개월, 좀 진짜 한번 해볼까 하는데 1년, 막 시간이 막 지나가잖아요. 저희 파트너들 보면. 근데 저는 정말 잘했던 게 일리 봤습니다. 이거를. 일리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이를 맡겼어요. 아이를 맡기고 그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는 빨리 간 사람은 아니죠. 8년 만에 다이아몬드는 늦은 거죠. 그래도 이 자리까지 평범한 제가 올 수 있었던 거는 일이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취미처럼 하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참을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저희 남편은 어떻게 또 같이 시작이 됐냐면 저희가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고서 남편한테 알렸어요. 쌍용연구소에 유명한 분 계십니다. 한강 리더님이라고. 예, 그때 또 같이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남편의 비전을 봤으면은 또 다른 가문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월드와이드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신랑은 그런데 막 좋다는 감정보다는 몇 개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막 그때 어떠냐면 사업을 회사를 접고요. 회사 다니던 걸 접고 사업을 그때 막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왜냐면 자기 사업만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자기 사업을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 아미 사업은 이제 나중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 신랑이 그러면 알아보더니 정말 그때 또 감사한 게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반대했다면 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신랑 어떤 소리인지 대충 감 잡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자기가 알아보겠대요. 그러면서 네가 갖다 주는 책은 안 봐. 당연히 나오는 책은 좋다고 하는 책밖에 없을 거니까. 연구소 사람들이 파도 들고 이거 너무 잘하죠. 그래서 책의 서점에 가더니요. 서점에서 뭐 네트워크 마케팅 막 이렇게 써있는 거를 막 이만큼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거를 한 일주일, 2주일을 혼자서 꽁 돌면서 막 다 보더니 이거 하자. 안 하면 봐보겠다. 나 이거 보험처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신났죠. 신랑이 막 해줄 줄 알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한 거니까 제가 이제 주사업자고요. 저희 신랑은 그렇지만 지금은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조업이냐면 그 명품 브랜드 보면 요즘에 세라믹 시계, 뭐 세라믹 주얼리 많이 또 유행이에요. 근데 저희 신랑이 세라믹을 전공해서 그쪽으로 지금 스위스하고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하는 일을 하는데요. 수입은 저보다는 지금은 많나요. 그렇지만 저희 남편이 비전을 보는 건요. 이 사업에 더 큰 비전을 봅니다. 어제도 바이어가 왔다 갔는데 막 스트레스 이만큼 받으면서 아무 사업이 쉬워. 아무 사업, 네 사업 지금 너무 쉬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열심히 좀 많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요. 저희 신랑은 그렇게 이제 자기 사업을 하면서 또 이 사업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사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길어야 10년 아니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뒤에 인생을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봐요. 시간적으로는 뭐 많이 투자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거의 이쪽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큰 비가 왔죠. 그때 저희 신랑이 진짜 수재민 됐어요, 수재민. 저희 신랑 공장 옆에 개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게 한 번도 넘친 적이 없는데요. 그게 범람을 해서 한 가슴까지 왔는데 순식간에 차오르더래요. 그런데 저희 신랑은 장비 사업이잖아요. 제조업. 제조업은 어때요? 그 기계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기계가 다 젖은 거예요. 그때 전 사람들한테 이제 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사업자 나와서 해요. 근데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됐는데 웃으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희 신랑도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다 말리고 어떤 건 안 돌아가고 새로 사기도 하고 해서 지금 이제 다 이제 정상 가동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이 사업이 뭐 미래를 대비한다, 뭐 인쇄 수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남편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막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그러는 거 보면서요. 정말 나한테도 어느 날 수입이 끊기는 날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업을 본 제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너무 든든해해요. 네, 이 사업을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우리가 좋을 때는 모른다. 하지만 어려울 때는 이 사업이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거를 저는 올 여름에 또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어때요? 또 저는 이번에 핀을 또 달았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또 늪핀을 또 달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는 사업 너무 좋죠.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날이 갈수록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는 저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워낙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정말 그냥 일로 봤어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냥 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성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다이아몬드 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이 사업의 가치를 느끼고 시간이 가면서 더더욱더 왜냐면 저희 부모님들 다 아마 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아직도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지금 78세신데요.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일에 대한 거는 이제 놓으시고 그냥 쉬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은 없고 그냥 집에서 쉬시고 친구들 만나시는데요. 항상 그런 꿈을 꾼대요. 일하고 있는 꿈을. 그러면서 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신랑이 또 이번에 이름을 달리해서 또 하나 회사를 더 이제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고문으로 가 있으면 안 되겠니? 이름만 올려서 명언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을 보면 아버님도 회사원으로서 굉장히 성공하시고 이제는 은퇴를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우리 스폰서님 김종수 리더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 나이가 들면 일이 최고다. 특히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일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 아버님을 보면서 일 정말 대단하다. 우리 죽을 때까지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친구들은 그래요. 친구분들이요. 동영상파 관악사파 나눴대요. 골프도 돈이 들잖아요. 뭐 가끔씩은 가지만 많이 갈 수는 없으니까 상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봉산파, 관악산파.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은 별명이 마돈나. 마지막에 돈 내고 나오는 남자. 그러면서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내 길을 경청해 줄 것이며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기립박수를 받고 이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일이 어딨냐면서 굉장히 많이 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씩 그 비전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다이아몬드 가는 과정이 남들하고는 조금 달라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2004년도에 에메랄드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 사업이 막 비전을 보고 막 즐거워서 체질이 정말 저는 체질에요. 한 적합도 한 0.4%? 전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체질에는 안 맞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너무나 체질에 맞죠. 예, 등록하는 거 좋아하고 호텔에서도 저는 그래서 식구들하고 어디 여행을 가도요. 절대로 밥 안 해 먹습니다. 다 먹어요. 되니까. 그런데요. 제가 2004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울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울고 다녔어요, 저는. 이 사업을 놓지는 못하고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게 너무 저한테는 체질이 안 맞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어디서나 화두가 뭐냐면 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착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업하고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난 진짜 못된 사람이었어요. 남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는 사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소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통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스폰서, 파트너, 소비자 막 이거를 해야 되니 저는 정말 아마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요 정말 사업으로 보면은 이 사업처럼 쉬운 사업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론이 이 사업 너무 쉬운 사업이다라는 걸 오늘 아침에도 강조를 해주더라고요. 막 달려오면서 전화하고 막 메일 보내면서 막 시시거리면서 이 사업 쉬운 거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려운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밤낮 울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았겠죠. 그리고 워낙 체질이 건강 체질이 아니에요.
제 파트너는 뭐 있는 건 체력이다. 그런데 사업을 잘못해서 그렇는데 저는 사업을 잘하고 싶었는데 체질상으로 막 이렇게 건강 체질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다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 그냥 동방염이 왔어요. 왔는데 그게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장유착이 자꾸 되면서 맹장수술, 동영수술하면은 보통 한 일주일이면 퇴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2달을 있었어요. 링겔 맞고요.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게 해요.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링겔만 맞고 있는데 그때 또 이 가치를 또 느꼈습니다. 의사업 인센 수입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그냥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장기 입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2007년도에 여행을 가는데요. 5번째 여행이었어요. 5번째 여행이면 점수 있는 거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5번째 여행이니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아프고 나니까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7월, 8월이 됐는데 제가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때 생긴 별명 3천만 2번 네, 신화 막 이러면서 7월, 8월 이제 6월 달에 딱 점수를 보는데요. 세상에 7월, 8월에 3천만을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놓을 수 없었던 게 저는 그때 새로운 파트너들이 많이 갔었어요. 그때 한 7조가 같이 여행을 갔는데 저 그 마음이 제 엄마가 없이 보내는 그 여행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해야겠다. 어쨌든 간에 뭐 해보고 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에 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도 정말 아니에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4번째는 도망갔고요. 그리고 3번째도요, 그만두려고 막 조짐이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피부로 상접해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고 차마 얘기는 못하고 그러면서 이끌고 그냥 꾸역꾸역 하던 그런 파트너, 두레간을 막 깃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결단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러죠. 왜 방법이 왜 잘 안 될 때는 사업이 안 될 때는 방법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누군가 제가 이렇게 왔으면은 저 그룹은 패밀리는 어떻게 할까? 방법이 어떤 걸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배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막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바다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저도요 방법은 몰랐어요. 무조건 그냥 나 파트너를 혼자 보내기 싫다. 저는 이 사업은 못했지만 잘했던 거는 책임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하고 나서 퇴원했을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미팅장이었어요. 바로 다음날. 근데 그때는 몸이 굉장히 힘드니까 한 3시간짜리 앉아있는 게요. 한 30시간 앉아있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정말 이 사업 안에서는 안에서는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꾸역꾸역 그냥 앉아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책임감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 자리까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여러분 3천만 2번 하는 거 독립된 거 빼고 어떠세요? 네, 어렵겠죠. 그 어려운 거를요, 하고 나니까 굉장한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다이아몬드 되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안 가고 있었잖아요. 저는 얼마나 소심했냐면 다이아몬드 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 그 중에서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렇게 막 스피치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나가서 스피치하는 거 싫다해서 다이아몬드는 막 안 해도 괜찮아. 이러고 있었던 사람인데 되고 나니까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게 그 3천만 2번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감이 굉장한 자신감이 생겨요. 제 파트너가 그래요. 열정이 없어서요. 저는 아직 간절함이 안 생기나 봐요. 막 계속 그러는데요. 어떤 목표를 두면 목표를 해내면 간절함은 그냥 바로 생기는 것 같아요. 가는 과정에서 막 넘치죠, 막.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를 이제 바로 그 자신감으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데요.
저는 그때 상황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 않아요. 다 다이아몬드 되려면은 어느 정도 다, 대수도 다 잘 내리고, 그리고 6레그가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막 이러면은 다이아몬드 가시죠. 근데 저는요, 그때 드래그는 워낙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레그, 또 두 레그는 좀 약했어요. 그리고 두 레그는 아예 없을 상태에서요, 저는 다이아몬드 결단을 합니다. 물론 회계연도 시작하기 직전에 저는 또 막 찾아야 되죠. 어쨌든 간에 3월에 큐 하면은 다이아몬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행을 도전을 하고 그 힘으로 다이아몬드 가야지라는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으면서 어쩌면 도대체 드래그도 없는데 근데 이게 제가 모르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도전을 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건 비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통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간절함이 답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그 드래그를 찾아내기 위해서 빨리 몇 달 안에 찾아서 그 사람들 빨리 근데 제가 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찾아낸 것보다 어쨌든 간에 제가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 안에 소비자의 경우 굉장히 컸겠죠. 그러면서 주자가 들어간 거였는데 그러면서 저는 뭐를 했냐면요. 여리고 돌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믿지 않은 분들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뭐냐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도는데 그게 그냥 막 창각함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그걸 6번을 돕니다. 그리고 7번째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돌았을 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건데 맞아 믿음으로 나도 그러면 해보자. 그래서 제 마음에 왜 사업 시키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돕니다. 밤에.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동선을 잡고 돕니다. 그 사람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 그거 딱 보면, 저기, 1201호. 그러면 그 집 앞에 가가지고요, 막 기도하고, 내 파트너 될 거야. 하고, 그 다음 집으로 또 갑니다. 모두 가요. 그리고 나서, 저기, 될 거다. 본인들은 모르고 자고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요,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두레가 찾아졌어요. 그 기도한 그 집에서. 네. 그 거짓말 같죠. 근데 저는 이거를 경험하면서, 야, 정말 환경은 거짓이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된다고만 생각하면, 환경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간절함으로 막 했더니 세상에 그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자를 찾아서, 막 밑에 뎁스를 내리면서,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 갈 때요, 아무도 저보고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 잘 못했어요. 그냥 걱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때요?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게 이거구나. 누가 뭐래도 진짜 아닌 환경에도 변화할 수 있고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는 게 간절함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간절함에 정의를 또 하나 내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워낙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일도 없는데요. 저는 하면서 너무 간절한데, 체력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그때 좀 간이 안 좋았는데요. 정말요, 간이 저는 느낌을 받아요. 이쪽이 좀 아프고요. 손에서, 진짜는 아니지만 노란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진짜 간이 저렇구나. 나 진짜 간절하다. 나 되겠다. 그 마음을 제가 그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했을 때 어떤 또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진짜 안 좋긴 안 좋았나 봐요. 이 얘기 처음 들으신 분들은, 매섭이 너무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랬는데, 그렇게 또 장기간 입원하고, 그러면 또 그 생각하시죠. 건강 보고 싶으면 뭔데 왜 그래? 워낙 저는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게, 저는 보조식품 덕이에요, 정말. 네, 그랬는데, 네 번째 이제 유지를 했는데요. 이 골반서부터 이쪽 한쪽 다리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고장이 나긴 났나 봐요, 그때. 간이 절긴 절었나 봐요. 너무너무 4번까지 왔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저는, 저의 특징은요, 365일 열심히 못해요. 제가 지금 12년 이 사업을 하는데요, 12년 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목표 세우고, 그냥 미친듯이 갑니다, 그때는. 그때만 열심히 해요. 네. 그래도 이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다른 사업은요,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어쨌든 간에 목표를 세우고, 그때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게 지나가면 굉장히 진이 빠져요. 그래서 다시 또 추수훈련이 또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아까 양력 보셨지만, 막 한 3, 4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가죠. 그게 제가 이제 길을 모으고 다시 짐을 빼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타입이라서, 그때 제가 멈추면은 저 다이아몬드 못 갈 것 같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도 못 갈 것 같은 생각에 정말 울면서 그때는요 정말 뭐만 믿었냐면 뭐만 바라봤냐면 목표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 그것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기적이라는 거는 그 단어 자체는 저 때 그때 깨달은 게 이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이란 단어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그렇게 아팠는데 간절하고 하니까 또 걸어다닐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이아몬드까지 제가 이제 왔는데요. 또 한간에는 다 이제 또 걱정들을 하시죠. 다이아몬드 탄탄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가지고는 유지 못할 거야. 100% 유지 못할 거야. 막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랬는데 어땠냐.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요. 너무 좋아. 세상에 수입이요. 돈이 들어오는데 막 그때 추석이 됐는데 막 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추석 보너스 받아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안 받아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추석이라고 왜 아메에서 보너스가 나오지?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추석이라고 보너스가 나와요. 딱 유지하고 났더니. 그러더니 12월 달에 또 보너스가 큰 보너스가 또 나오네요. 야 이거 진짜 이래서 하는구나. 너무 좋아요. 그러니 처음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이 막 나오진 않아요. 그쵸? 그랬는데 이게 내 인생의 시작이구나라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래.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다이아몬드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막 진짜 이 인생이요 순식간에 변하는 그런 느낌?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그러면서 꿈도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꿈도 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냥 소박했겠죠. 그냥 우리 여자들 그러죠. 나가서 백화점 가서 서 있는 옷 입어봤으면 명품 가면 지나가기도 무서워요. 왠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백화점 가가지고 돈을 쓰고 온 날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백화점을 갔는데 돈 안 쓰고 집에 들어오면 그날 너무 뿌듯하대요. 근데 저 그 얘기에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삶이 백화점 가서 돈을 쓰고 오면요.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막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제 미쳤지. 막 이러면서 막 환불도 하고, 막 교환도 하고, 그러던 삶에서, 물론 확 바뀌진 않았지만, 서서히 그게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다 지금 남편이, 그리고 남자분들은 지금 자기의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 사람 명함이 있을 때 하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들 아마 지금은 명함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아메이 수입이 나오니까요. 점점 나오니까 정말 내가 바라던 그 꿈들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는 원래부터 뭐 잘 살던 사람이었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듣고요. 원래부터 예뻤을 것 같다. 원래부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제 옛날 사진 진짜 보면은 너무 웃겨요. 지금보다 더 늙은 것 같아요. 아끼려고 막 머리 파마 안 하고 그냥 지를 질끈 묶고 그리고 뭐 옷이나 사 입었겠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꿈도 아니었어요. 저는 가을치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저 예전에 까사미아라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여자 사장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여자 사장님이었었어요. 창업하신 분이 그 신문에 났는데요.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럽다.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들을 부러워만 했어요. 그렇게. 어머, 멋있다. 나 저렇게 됐으면. 근데 지금은요, 남들이 저한테요, 부럽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대단하십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한번 또 순환하는 의미에서 얘기 하나 할게요. 수익고추하고 된장하고, 고추하고 된장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첫날 밤에 고추가 나 고백할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뭔데 얘기해봐. 나 사실은 수익고추예요. 그랬더니 나도 사실은 고백할 게 있어. 나 된장이 아니고 똥이야. 제가요 이 모습이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막 뿌듯해요. 내가 이렇게 변했냐. 내가 나름이 정말 출세했다. 저 그동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전에. 그렇지만 열심히 살았지만요. 제가 막 만족해하거나 남들이 부러워하거나 그 삶은 아니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근데 이 사업요. 제 집중 별로 안 했다고 했잖아요. 목표 있을 때만 했는데요. 지금 정말 이렇게 대단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또 변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이아몬드는 정말 꼭 가셔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 시작하는 분들 저처럼 다이아몬드는 스피치 가니까 다이아몬드 꿈꾸지 말아야지 이러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표보다 크게 이루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크게 가지세요. 목표를 크게 가지시고요. 전 지금 안타까워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게 예전에는 이 사업 말고 분명히 다른 일도 잘 사는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아메 사업을 선택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비전을 잘 못 봤으니까. 그러면서 했는데요. 지금은요. 어디 가서든지 막 침을 튀깁니다. 세상에 이 사업만한 일이 없다. 어차피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일하는 건데 이 일 말고 결과를 봐라. 다른 일은 끝이 안 좋다. 이 일은 끝이 좋은 일이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고 내 삶 변한 거 봐라. 저 예전부터 소비자들이 저를 지켜봐왔겠죠. 뭐 안 된다 어쩐다. 또 한 친구는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갔더니 너 이 사업 얘기할 거면은 이제 오지 마. 그러면서 아주 쌀쌀맞게 하던 친구가 저는 그때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소심해서.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요. 거기서 이 사업을 이제 들었나 봐요.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 알아본대요. 그래서 얼른 그러면 딱 국지 후원자에다 내 이름 넣어. 그래서 야 세상 변했다. 그렇게 그 친구가 말리던 친구, 말리는 것도 아니었죠. 막 쌀쌀맞게 대하던 친구가 지금은 그 사업을 알아본다고 하는 세상이 됐구나. 정말 모든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야 내가 승자다. 요즘에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침 햇살이 그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가을인데 단풍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왜 못한 그냥 평범한 아이들은 정상이라고 그러고 공부 잘하는 애는 비정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정상입니다. 그 정상인 아이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두 아이들이요. 지금은 다 유학 가 있습니다. 네. 지금 큰 아이는 뉴질랜드로 가 있고요. 고1이고 작은 아이는 중1인데 미국으로 가 있습니다. 그 애들이 7살, 4살 때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기저귀 차면서 엄마 없는데 문 따고 들어와서 또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애들 그렇게 내팽개치고 하는 일은 난 못해. 아니에요. 선생님들 되게 좋은 직업이죠? 선생님 아침에 되게 일찍 맡겨요, 애들. 출근할 때 되게 일찍 맡깁니다. 늦게 찾아갑니다. 예, 이건 일입니다. 똑같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금은요, 큰아이가 뉴질랜드, 그럼 또 얘기를 물어봐요. 두 아이가 왜 똑같은데 안 보냈어요? 우리는 맞춤 인생이에요. 우리 큰아이는요, 미국으로 처음에 보내놨더니 원래 좀 자유로운 아이예요. 그래서 안 맞아요. 미국은 굉장히 규율도 엄격하고요. 생각외로 굉장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뉴질랜드로 알아보니까 뉴질랜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봤더니. 그래서 뉴질랜드로 보내놨더니 지금은 너무나 즐겁게 지금 그 아이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 만약에 제가 아이들 불쌍하다고, 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야지! 막 이러죠, 다들. 저희 부모님이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친정어머니는, 아이를 키워야지, 아이가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막 계속 그 친정어머니 걱정되시니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요, 지금은, 이제 내 다음 주에 저희 작은아버지하고, 우리 한국 쪽 이렇게 서해, 남해, 동해를 다 이제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가장 멋진 콘도로 다 예약을 해드렸습니다. 호텔은 쉬시대요, 답답해서. 그래서 콘도도 우리나라에 좋은 콘도 많잖아요. 엄마, 제가 해줄게. 그랬더니 저희 친정 이 식구들 사이에서는 영미가 출세했나봐. 영미가 크게 성공했대. 왜냐면 저희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걸 보니까. 저는 그전에요, 꿈이 다른 거 없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 뭐 큰 해외여행 이게 아니라 정말 생신 때 정말 돈 좀 넉넉하게 드렸으면 생일 집었던 넣었다 뺐다 이게 아니라 그 남편 치사하지 않아요, 여자들? 남편이 볼 때 굉장히 이게 여자들이 막 친정을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희는 어쨌든 제 통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다 씁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대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때요, 저희 이제 부모님들 진짜 시부모님 또 모시잖아요. 이제 모시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뵀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 칩니다. 노후 걱정은 마세요.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같네요. 네. 그냥요, 절대 아마 여기서 다이아몬드 이상 되신 분들 말고 부모님 노후를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요, 그 얘기 못 합니다. 제가 아메 사업이 아니었고, 아메 수입이 아니었다면, 저희 신랑이 벌어오는 것만 있었다면요, 그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빨리 모아놔야지. 모아놓고 우리 아이들도. 참, 사람이 간사해요. 참,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가는 거는 자식 먼저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노후를 내가 그냥 좀 용돈 정도는 드릴 수는 있지만 책임져 드린다라는 얘기는 아마 아메 사업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부모님한테 또 그 얘기를 또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아메 사업 정말 다이아몬드 돼야 되는 이유,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는요, 행사가 있으면 너 이때 와라. 이때 뭐 한다. 이거죠. 다이아몬드 되니까 바뀝니다. 너 언제 시간 되니? 친구들도요, 모임에요, 그렇게 뭐, 아미 뭐 한다니까는 막 피하던 친구들 막 있잖아요. 그러는데, 오늘부터인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너 이때 괜찮니? 너한테만 맞추면 돼. 왜냐면은 제가 그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거든요. 전 요즘에 돈 쓰는 재미에 살아요. 돈이 많진 않아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돈이 예전에 생각하면 진짜 많죠. 그렇지만, 이 팬 누구신 분들 앞에서 정말 돈이 많다는 얘기는 진짜, 정말 창피할 정도로 작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 재미에 삽니다. 밥 사주는 재미. 그래서 저희 친구들,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됐을 때 신라호텔로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라호텔에서 쫙 밥 사주고요. 막 선물도 주고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됐어. 물론 소비해주는 친구도 있지만, 막 갈아주는 친구 있잖아요. 속으로는. 그런 친구들도 됐거든요, 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뭐, 파트너들 밥 사주고. 사실 그 밥 사주는 거 큰 돈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 몇억이 있어야지 변하나요? 몇십억이 있어야지 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몇만 원. 그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밥 내가 내야 되나, 네가 내야 되나,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만났을 때. 근데 그런 데에서 저는 자유를 느낍니다. 아, 이거구나. 막 큰 돈을 막 팍팍 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는 정말 1,000원짜리도, 우리 깡 먹던 시절, 그때는 10원짜리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지갑에 내가 얼마 있는지 다 알고 있었죠. 종전까지도. 근데 지금은요, 지갑에 제가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그냥. 야, 이거구나. 근데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요. 아메이 사업은 축적 비즈니스라고 그러잖아요. 내 노력이 축적되는 비즈니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요, 몇 년 지금 유지를 계속 했죠. 제가 유지를
유지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저 떨어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를 했더니 세상에 그 파트너들이요. 막 보석핀이 막 돼요. 막 혼자 있던 파트너 막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내가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저희 그런 이제 바뀐 인생들. 그리고 얼마 전에 추석 때 또 보너스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뭐 억대로 들어왔다는데 저는 그냥 1000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저는 자연주의하는 재미에 이렇게 삽니다. 근데 저는 예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꿈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네, 우리 11조 100만 원만 할 수 있었으면 정말 꿈이잖아요, 우리. 근데 그거는 제가 그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월 100, 100 이거 조금 그때 수입이 조금 안 돼도 100씩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건 정말 꿈이었거든요. 큰 꿈이었는데 난 내 인생에 없었을 거야라는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제가 자식한테 먼저 저한테 보상을 막 했습니다. 막 옷도 사 입고 저 이렇게 보면은 살림 잘 못할 것 같죠? 못해요. 꾸미는 거 좋아할 것 같죠?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그동안 한풀이 아저씨, 100%에 나가 서 있는 거 막 샀어요. 막 사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더니, 이제는 먼저 처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쓰게 되고, 그러다가 자식한테 막 하고, 그러다가 쭉 보니까 미안하게 남편한테 별로 크게 해줄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내 인생 보상받아야 되거든. 그 신혼 때 깡 먹으면서 그 에어컨 바람 차안에서 쐬면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사업을 한 이유가요. 저희 신랑이 알면은 조금 슬퍼하겠지만 저는 너무나 그렇게 막 알뜰 저량, 극자량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제가 너무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굉장히 지금 변했는데요. 옛날에는 욱돌이었어요. 너무 많아. 얘기하면 막 욱해가지고는 화를 내고.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이혼을 해야지. 때 봐서 해야겠다.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이혼하면 나 혼자 살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내일로 이제 미뤄야지. 그러다가 이 사업을 봤는데,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쌓이고 그러면 내가 이거 성공하면 해야지.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저희 싸움에 대부분 거의 100%가 돈 때문이었거든요. 그때 돈이 생기고 나니까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뻐요. 그냥 옆에서 나랑 같이 있는 것만도 너무 좋고요. 예, 이거는 그 부시시한 모습도 예쁘고요.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이렇게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건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경제력 같아요. 그 자유. 근데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남편을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 뭔가 해줘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아메 사업 하기 전에, 아메 사업 막 시작했을 때, 제가 지금 BMW 528을 몰고 다녀요. 제가 그걸 샀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그걸 몰았던 사람 같대요. 그게 아니에요. 저요, PT 때요, 뚜벅이었어요. PT까지. 남편 때문에. 그래서 PT가 되니까 남편이 다 떨어진 클래스 자기가 타던 거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자들은 왜 차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편을 그냥 끌고 다녔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자기가 몰던 그런데 이제 떨어지면 하니까 저한테 또 주더라고. 땡큐. 그래서 또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어떤 바꾼 또 차를 또 주겠대요. 그때 이제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였거든요. 그게 작년인가 그랬어요. 아이고 됐다 나 이제 내가 산다. 그러고서는 나 싫다고. 그러고서는 제가 BMW 바꾼 거예요. 예, 정말 놀랍지 않아요? 세상에 저는 외제차 타는 사람은요 정말 시집을 잘 가거나 정말 좋은 가문에 태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능력이 여자들은 크게 있는 사람 외제차 타고 다니는 안 더라고요. 그랬는데 세상에
제가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그리고 저희가 아내사업 시작할 때 30평대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옮겨 다녔어요. 점점 크게. 그래서 이번에 또 파트너들이 자꾸 많이 모이니까 거실 넓은 집을 찾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거실이 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집에서 갖고 있던 52인치 TV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막 드시더니 72인치가 사고 싶대. 72인치 들어는 봤나 72인치. 뭐 LCD 모니터가 뭐 전 세계에서 72인치는 LG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보너스 들어오는 날요 그냥 통장으로 싸줘버렸어요. 1,000만 원을.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알아서 그냥 못해가지고 사더라고요. 에이. 세상에 그전에는 그렇게 구박구박 당하면서 공중전화에 동전으로 걸어라. 진짜 가진수모를 당했지만 이제는요 제가 남편을 그렇지만은 막 하지 남편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잘 살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도 이렇게 당당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당당해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죠. 경제력이 사랑이에요. 정말 근데 뭐 예전에는 돈 얘기만 이렇게 하면요. 뭐 돈 인생이 다야? 사랑 있으면 됐지? 막 이랬었거든요. 아니요. 살아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결혼한 10년 차 되신 분들은 깨닫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서 남편이요. 막 너무 좋아해요. 그 TV. 근데 그 TV도 남편이 좋아해서 샀다기보다 파트너들 오면은 거기다 막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파트너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저희 홍진희 김정수 리더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너무 높아서 원래 모태 부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뭐 여행을 많이 가도 원래 그런 분. 뭐 버스가 많이 닿아도 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위의 스폰서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 다 나왔잖아요. 없을 때부터 뚜벅이 때부터 뭐 저희 파트너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자기네는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 스폰서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를 막 보여주니까 지금 요즘에는 정말 다 자기네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변한 것들. 정말 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게요. 저는 딴 게 아니라 자유를 얻는 거구나. 어디 가서 이 수입 받는 사람 요즘에 많아요. 뭐 연봉 뭐 1억 5천 막 이렇게 받는 사람들, 2억 받는 사람들 요즘에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들한테는 자유가 없어요. 얼굴 보세요. 제 얼굴빛. 어떠세요? 네, 좀 강체강하지 않나요? 네, 이게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예요? 친구가 없으면. 그죠? 아무리 돈 있으면 뭐예요? 건강이 없으면. 그리고 아무리 돈 있으면 뭐예요?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근데 이 사업은요, 정말 우리가 왜 스리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스리리치. 돈 부자, 그리고 친구 부자, 시간 부자. 또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시간 부자가 왜 자꾸 바쁘니? 그거는요, 제 자유예요. 내가 지금 쉬고자 하면 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른 일은요, 돈이 저처럼 만약에 비슷하게 받는 사람이다 하면요, 진짜 24시간 풀가동이에요. 얼굴 썩었습니다. 네. 그리고 돈 쓸 시간 없어요. 가정, 애들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어때요? 저희는 내가 하고 싶은 때, 가고 싶은 때,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일들. 저는 정말 이 사업의 가치는요, 큰 거를 누려서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우리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 인간다운 삶, 사람답게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그랬나요? 저 사람같이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 밥 먹고는 다 살죠. 하지만 그거 이외에 또 살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모두 다 충족해 주는 일. 그걸 누리는 거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지만 밤을 셀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누리는 거 이외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요 너무나 큰 가치예요. 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메리카.
저 얘기 끊기지 않고 잘 했죠?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 된장하면 똥이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배님, 우리 강현수기자님 팀에 와서 정말 이 팀을 또 유명하잖아요.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한 분들 많이 계시고 정말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저 지금 소름 돋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 어떤 일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돈 있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 바꿔줍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는 파트너들한테 얘기해요. 어차피 우리 시간은 간다. 빨리 하자. 제가 해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빽빽했으니까 천천히 갔겠죠. 근데 지금은요. 빨리 하자. 어차피 누릴 거 젊었을 때 누리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메에서는 가장 젊은 사람들이 가장 부럽지요. 근데 어차피 이 사업 할 거면은 그 얘기도 해줘야겠네. 치과에 이가 썩어서 치과에 갔대요. 그랬더니 이를 뽑아주세요. 얼마예요? 2만 원입니다. 의사가 그랬어요. 10초도 안 걸리는데 2만 원이나 받아요? 아, 20분 동안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면 힘들어요. 네. 빨리 하세요. 이왕이면. 그렇지만 제대로 해야겠죠. 제 스폰서님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른 자세, 바른 생각을 강조하십니다. 빨리 한다고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아메이 사업하면서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아, 영희 씨는 사업 1년밖에 안 한 거다? 저 너무 서운했어요. 저 그렇게 장 썩어가면서 그 자리 지켜가면서 울면서 그 체질이 안 맞는 거를 그 맨날 동안 했는데 사업을 1년밖에 안 했다고 하는 그 소리가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우리 스폰서들의 얘기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시간을 두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요.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사업처럼 한 거는 정말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그때 딱 1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여기 계신 분들, 사업하고 계신 분들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냥 왔다 갔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미팅장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고 있는 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제가 다이아몬드 된 다음에 또 꼭 오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요. 물론 처음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런 정말 가치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 부모님도 저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했고 저에게 그 사랑하는 부모님조차도 줄 수 없었던 것들을 이 자리에서 줬습니다. 그리고요. 사업을 하면서 저는 사업을 참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막 앞으로 달려가고 이게 아니라 뾰족하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뭐 이 사업을 진짜 제대로 나 진행했겠습니까? 그냥 진짜 이 자리를 떠나지만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요. 딱 사업을 하고 나니까 제가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 눈에 딱 시력이 딱 맞는 안경을 쓴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그렇게 안 보이던 게요. 딱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안경을 딱 쓴 것 같으니까 가까이인데 너무 잘 보여. 멀리 있는데 방향성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저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뭔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대회 선장이라면 길을 잡았다, 놓았다, 이리저리 돌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거기에 탄 승객들은 어때요? 머리도 나가고 막 뛰쳐나가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파트너도 왔다가 돌아간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선장이 돼서 잘 보이니까 그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이니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훨씬 많이 줄여요. 정말 미안하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알려주지 못했던 것들, 그거 따라갔던 분들, 이런 분들께는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가 정말 꼭 돼야 되는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정말 사업처럼, 비즈니스처럼 해야지 성공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딱 스폰서님 하는 말이, 이제는 영미 씨 사업은 경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3% 때 나 경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PT 때도 못하고 저는 LRG 때도 못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정말 경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다. 누가 나를 이런 사업을 시켜줄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고요. 자, 제가 이제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남았는데요. 잘했던 것들.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저는 집중을 좀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에 대한 집중이겠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사정에 의해서 고3 때 미술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1년 만에 홍대미대 갔어요. 근데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갔었냐면 전 너무 간절했어요. 그때. 정말 간절하다 보니까 갈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경험이 어렸을 때 터득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거에 집중할 때 항상 제가 막 괴리를 나온 거 아니에요. 항상 보통적으로 저는 평범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목표가 딱 주어지면 저는 한 번도 물러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놓으면은 저는 끝인 거예요. 그거 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그냥 목표를 딱 세운다면은 SP, PT,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저는 물러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방법을 수정할지언정 목표를 수정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목표, 저는 그 목표가 너무너무 정말 그 목표에 대한 집중.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중이 너무 중요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집중 후 이번에 오면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집중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에 대한 집중, 그리고 절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물러났더라면 아마 지금도 저는 에메랄드에서 에메랄드로 아마 지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데니 마니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저는 어쨌든 간에 저는 별로 능력이 없고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스피치 온다고 옛날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순종한다고 말을 잘 듣는다고 했는데 에메랄드 때 생각을 해봐요. 에메랄드까지는 다이아몬드 오니까는 막 이런 게 사업이 잘 보이니까 더 잘 들으려고 하는데 그전에는요 어땠냐면 나는 그 에메랄드 정도 되면 사업도 이제 파트너도 이제 키워봤고 좀 뎁스도 내려가 봤고 좀 내가 이제 사업도 좀 알고 사업도 좀 할 줄 알고 이러다니까 세상에 안답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그 귀에 여러분들 만약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귀에서 거름망을 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보고서 제가 빠른 길을 지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듣는다고 순종한다고 했는데 거름망이 딱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내가 듣고 싶은 거만 듣고 그러고서 하니까 자꾸 안 돼요. 그래서 그 거름망을 빼셔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으세요. 네, 저는 말을 못하니까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다행히 그건 좀 체질의 암행에 맞나 봐요. 뭐냐면 말을 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잘 듣는 이유가 말을 못해서 들은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말수를 줄이고 자꾸 들었더니요. 그 사람이 뭔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소통이 되더라고요. 소통이. 막 저희 파트너도 막 말을 많이 하는 파트너들이 있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밑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거름망을 귀에서 빼고 입으로 넣고 그리고 좀 들어라.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순종이 뭐냐면 그렇게 진짜 다 100% 예스하는 거. 그거를 그래도 조금 하려고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시간이 1시간 10분이라서 굉장히 길어서 막 너 어떡하지 나 이러는데 아직까지도 했을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아쉽게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근데요 정말 제가 막 말 잘하고 뭐 사람들하고 잘 만나고 뭐 능력 있고 이러면은 아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나 누구든지 성공합니다라는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옛날에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는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어요. 어머 내가 누구나 성공한다고 하는데 이거 누구나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파트너들 괜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 파트너도 괜히 이거 시켜가지고 이거 나중에 욕먹고 저 사람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 사업이. 비전을 못 받아서 그랬겠죠. 그리고 보상도 못 받아봤고 근데 지금은요 저 이제는 확실합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요 정말 이거 믿고 나 이거 진짜 한다라고 하면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간절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간절함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뭐 이 자리에서 자랑 아니게 뭐 진짜 우습지만 그런 얘기들을 해드린 건요. 제가 너무나 정말 제 인생이 바뀐 게 너무 좋아서 너무 막 진짜 이거를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다른 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면 이렇게 인생이 변하는데 여행 가는데 인정받는데 그런 느낌이 막 드니까요. 요즘에는요 막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막 멋있게 이렇게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아줌마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남성분들은 더 대단하시잖아요. 사회생활도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성 리더님들도 보니까 정말 다 너무 멋지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믿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한 분도 진짜 졸지 않으시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제가 너무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언제 만약에 딴 데서 저를 뵈시면은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소심해서요. 먼저 인사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인사해드리고 인사해주시고 꼭 여기 계신 분들 어디에서 인사하냐면요.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네, 거기에서 제게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